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마라톤과 공무원 시험 공부가 같은 이유. 자,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막막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떠나서 공무원 시험을 하는 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는 할 수가 있는데 합격하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게 공무원 시험이죠. 자, 뭐 이런 게 비슷한 게 뭐 운동 종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올림픽 같은 거 보더라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년을 거의 4년인가요? 4년마다 4년을 준비해서 그걸 따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도전이 정말 아름답다. 이랬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라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근데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닮은 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일단 마라톤 먼저 볼까요? 우리가 뭐 마라톤 제가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이렇죠. 우리가 마라톤 경기하면 뭘 봐야 돼요? 결승선 통과해야 되죠. 42.195km. 그 끝에 결승선이 있죠. 들어오면 막 울고 그러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2시간을 뛴다고. 계속 뛴다. 근데 이 뛰는 것도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들도 있죠. 옆에 뭐 앰뷸런스나 막 다니잖아요. 그렇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사유로 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오버페이스라고 하죠. 오버페이스. 중간에 이제 막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이런 분들이 평소에 연습한 대로 안 하고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결국 결승선을 통과를 못하죠. 자, 이런 것들 오버페이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마라톤에는 한 가지 또 좀 저기 있는데 우리 페이스메이커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저도 몰랐어요. 그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구나는 몰랐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적당한 거리까지만 페이스를 유지해 주다가 빠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계속 달리면 되겠지만 너무 심하게 달렸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다 보면 내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라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마라톤 처음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마라톤은 아니더라도 장거리 달리기 해보면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땐 좀 잘 달리죠. 근데 사람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뒤처지기 시작하면 점점 못 달려요. 저도 달리기를 오래 달리기는 잘 못하는데 끈기는 있어서 끝까지는 들어와요. 끝까지는 들어오는데 빠르게 들어오진 못했어요. 항상.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끈기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꼬리내 되는 건데 끈기가 없는 분들은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몸에 이상이 크거나 이런 사람 말고요. 우리가 달리다 보면 막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안 달리는 분도 있어요. 그걸 이제 옆에 주위 친구들이 끌고 막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군대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뭐 뛰다가 완전 군장 구보 이런 거 있었거든요. 우리 때도 참 힘듭니다. 그거 5km 하는데도 거품이 막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도 다 같이 들어가야 뭔가 점수가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뭐 군장도 누가 매주고 이러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일지 몰라도 참 힘든 거란 말이에요. 자, 공무원 시험을 보자고요. 공무원 시험 보면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 합격이잖아요. 합격.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점수 중도야 뭐 유종의 미를 유종의 미가 아니죠. 과정이 중요하다. 사실 공무원 시험 과정이 중요할 것도 없어요. 왜? 그냥 합격하면 입사, 합격 못하면 그냥 백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제시. 시험 성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왜? 어느 저 지방에 있는 지역에 가면요. 점수가 낮은데도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시험 보면 점수가 20, 30점 차이 나는데 떨어져요. 내가 저 지역 가면 합격하는데. 뭐 이렇게 난이도나 어떤 점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수준들이 다 다르다. 우리가 이걸 그냥 수능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수능이라고 보면 우리 전국 1등부터 왜 전국 꼴등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쭉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점수 때문에 이 정도 갈 수 있다. 이 점수 때문에 이 정도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사실 그게 쭉 서열화돼 있지는 않아요. 서열화돼 있지 않아.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어떨 때 인원수를 많이 뽑으면 그쪽이 합격선이 내려와 버리는 수도 있고요. 여기는 원래 군 지역인데 많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인데도 인원수가 적게 되면 실력자 한 명이 딱 들어가서 합격을 해버리면 그 사람 합격선이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기가 저렇게 높았단 말이야? 그럼 내년에는 그쪽도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변수가 많은 게 공무원 시험이고 수능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서열화가 약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 미달 나면 또 합격하고 그런 것도 있죠. 수능에도 예전에도 막 미달 나가지고 다들 무서워가지고 못했는데 누구는 소신 있게 그냥 지원해서 합격하고 자 그런 것들도 역시 공무원 시험에는 있습니다. 소신 있게 지원해서 그냥 합격하면 된다.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수능에서는 최고 난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문제 맞추면 서울대 갈 수 있고 못 맞추면 점수가 떨어져갖고 뭐 밑에 대학을 가겠죠. 자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최고 난도 시험 문제가 한 3-4문제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럼 난도가 낮냐? 다 난이도가 낮냐? 나머지도 다 높아요. 난도는 다 높아요. 그리고 희한 요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희한 요상한 문제. 네.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나빴던 게 제가 이제 반성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시험을 빨리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시험에 예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 비판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의 나쁜 점만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냈으면 그거를 뭐 개선하도록 뭔가를 하든지 절대 안 되죠. 저 혼자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럼 넌 나쁜 시험이야. 난 나쁜 시험을 이겨보겠어 하고서는 그 방법대로 갔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자,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네들처럼 공부 안 해도 합격하는 걸 보여주겠어. 역시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연도는 수긍해서 했는데 그때는 늦었어요. 이게 참 웃기죠. 초회 년도에는 정말 오버페이스라도 해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나중 점점 뒤로 가면 처집니다. 처져서 나중에는 뭐 체력도 안 되고 뭐 마음도 안 되고 멘탈도 붕괴되고 하니까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도 포기도 되고 이래요. 자, 공무원 시험이 희한하다, 요상하다, 뭐 나쁜 시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는 좀 그렇고 희한 요상한 시험은 맞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파트에서 시험이 안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엄청나게 어려워서 공부를 해놨는데 거기가 안 나와. 그럼 나는 1년 동안 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려요. 표준어나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저도 글 쓰면서도 매번 네이버에 그 맞춤법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한 번에 그냥 돌려버리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AI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저번에는 돌렸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타자가 나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네이버 쪽에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게 이상하다고. 근데 그걸 뭐 첫 화면에 보내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회는 실패인데 그거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틀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돌렸어요. 보니까 돌린 거예요. 근데 AI가 잘못 판단한 거죠. 잘못 판단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이 있고 AI를 돌렸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띄어쓰기를 잘 못해. 근데 저도 띄어쓰기 공부하고 표준어 공부했는데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투자했어요. 거의 시험 전에는 거의 이것만 봤거든요. 왜? 다른 거는 그냥 국어가 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요 띄어쓰기, 표준어, 뭐 로마자 이런 거는 좀 외우는 거가 많아요. 했는데 그게 시험 문제 안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해요. 망했다. 나머지 내가 공부를 게으리 했던 문법 쪽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틀렸다. 최하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국어 점수를 최하 점수를 받았어요. 예전에 그렇게까지 못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확 못 보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 작년 얘기예요. 작년 국어를 되게 못 봤어요. 올해 국어를 보니까요. 제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시험 봤다 그랬죠. 기본은 나왔더라고요. 역시 기본은 나와요. 국어는. 그러니까 다들 기본이 나오기 때문에 제 점수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공부 안 하고 요행으로 합격한다 그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운이 좋으신 분이 있을 거란 이거예요. 그 부분만 요번에 나올 부분만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나왔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 시험이죠. 근데 이제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단순해요. 다 나올 거야.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학원 다니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공부 진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학원들 가면. 물론 그분들이 다 합격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위기상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인강 듣고 제가 그런 케이스죠. 집에서 인강 듣고 하면 그런 감각은 없어요. 아예. 그리고 뭐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맘대로잖아요. 특히 이제 저같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터치할 사람도 없어요. 집에 뭐 부모님이 계시거나 누군가가 너 왜 공부 안 해? 이러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없어요. 저도 이거 하루 종일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요즘은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안 가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에 학교를 갔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제 마음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페이스메이커가 필요는 하다. 예, 누군가 같이 공부해줄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의지가 굉장히 약하고 그러신 분이면 이제 도서관을 다시 또 연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서관 쪽에 가서 옆에 사람도 공부하는 거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공수생들끼리 좀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성은 좀 만나지 마시고 동성끼리 만나서 다른 일 하지 말고 공부하는 걸 같이 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 가면 고등학생들도 오고요, 중학생들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이제 40대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오는데, 그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진 않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분위기가 또 안 좋아서 휩쓸려 갖고 나도 좀 쉬어야 됐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시생들만 모인 독서실 이런 쪽이 사실은 좋을 수 있죠. 독서실 돈이 드니까 도서관은 돈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란 게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일단은 이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맞느냐 하는 것들. 근데 공부 방향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으면 쭉 달리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마라톤에서 자기만의 방법은 있지만 기본 방법은 있잖아요. 상체를 뒤로 젖히지 말라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죠. 공무원 시험에도. 어느 정도 시간은 공부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하루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기본이에요. 그걸 지키면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못하면 아니 그렇게 해서 꼬린점까지 가면 합격하는 거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게 있냐면, 자, 요분들 누구예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보통이 고등학생들, 네, 고등학생을 내신을 포기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면, 특히 고등학생, 나이가 좀 어린 학생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공부만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도 있고 학교 공부도 있고 수행평가는 또 해야 되고, 내신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수행평가는 또 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자퇴해요. 그럼 자퇴하면 성인들하고 똑같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이라 약간 좀 문제가 생겨요.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자퇴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때 해도 합격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2019년 고등학생 고3부터 대학교 1학년 사이에 나이대의 학생들 중에 합격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서울시는 2명인가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지방은 통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해요. 근데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시험 점수대가 좀 낮은 곳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고등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어떤 거냐. 공부 학습 방법보다는 공부를 같이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야, 뭐 벌써 집에 가. 공부 더 하고 가. 오늘 양만큼 하고 가. 그런 거 있죠. 옆에 옛날 우리 연인들이 대학교 때 공부하면 옆에 친구 맨날 꾹꾹 쑤시죠. 놀자. 놀자. 이런 거죠. 친한 친구들 어떻게 해요? 야, 공부하지 마. 놀자. 이렇게 되죠. 야, 같이 망하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두 사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만나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죠. 뭘로 해요? 유튜브에 공부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틀어놓습니다. 보면 그거를 같이 틀어놓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고 생각 드는데 거기에 똥파리들이 좀 많이 끼니까 그것도 애매해요. 똥파리들 끼기 시작하면 변태들도 끼고요. 힘듭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시간 맞춰서 같이 공부하고. 다만 그분들이 좀 스케줄을 같이 좀 공유를 해주면 그렇게 같이 페이스대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누군가 서비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까요? 근데 저는 완전한 공부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왜? 저는 떨어지는 사람이라 공부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컨텐츠를 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다 공부해라. 그래서 몇 시 되면 소리를 내주는 거죠. 띵 하고. 그러면 그때 또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페이스메이커가 된다. 제가 해보고 싶지만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하시는 분이, 공부를 좀 잘했던 분이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 듣고 누가 또 해서 대박 나시면 제가 배가 좀 아플 건 아플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하루 종일 요 유튜브를 뭘 방송할 건지, 블로그에 어떤 정보를 올릴 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지, 그걸로 인해서 짧은 글이라도 읽고 본인들이 성공했다 하는 게 저는 사실은 바라는 바고요.
빠른 정보를 획득해서 이런 고민이 없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합격을 시키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합격시켜요. 다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길라잡이, 길라잡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공시생이 길라잡이고 페이스 메이커가 되려면 같은 공시생이 돼야 된다. 그런 분들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스터디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섞여서 만나면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같은 동성이 만나도 많이 만나면 잡음이 끼기 시작해요. 그게 안 좋아요. 서로 뭐 이렇게 뭐 헐뜯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딱 1대1로 만나고 공부만 딱 하는 사이가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다. 친구도 좀 힘들어요. 친구도 뭐 가끔 싸우니까 그냥 딱 공부하는 시간만 서로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앱도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 앱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본인의 의지가 참 중요한 시험이다. 내가 끝까지 달려서 골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골인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처음에 막 스퍼트 내서 나는 어느 일정 하다가 포기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마음이 지금 마음은 뭐 지금 합격이죠. 다 해보겠지. 그리고 공부도 하루하루 미뤄요. 왜 미루냐면 지금 아직 인간 개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어 단어라든지 뭔가 좀 다른 쪽의 공부들, 이런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2020년 거 볼까요? 21년 거 볼까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 하면 되겠어요? 영어 단어 외우고 한자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죠, 절대로. 이런 거 먼저 하란 말이에요, 살살. 국어 문학을 좀 해보든가.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그냥 시도는 아예 안 해요. 시도는 안 하고 그냥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하고 커뮤니티만 들락날락 하고 있죠. 계속해서 남들은 지금 합격했다고 막 점수 올리고 있는데 그거 보면 뭐 할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도 합격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하다. 마라톤처럼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했고요. 요 사진은 제가 찍어왔던 건데 포천 아트밸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채석장이었대요. 채석장. 근데 사진이 좀 잘 안 났는데 뭐 조작을 좀 하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좀 이따 조작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해놓으면 이게 막 파란 빛에 진짜 가보면 정말 좋은데 이게 사람이 만든 곳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곳인데 이렇게 자연보다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뭐냐?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물론 자연을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손을 대면 된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왜 못했냐 이거예요.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을 텐데 분명히. 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보면 마음의 힐링이 좀 돼요. 이게 인공으로 만든 데지만 불구하고 굉장히 이쁘게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 공부하면서도 내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남들이 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페이스 메이커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